교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잠깐, 이게 정말 맞나요? 네, 3번이나 재확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알던 모든 게 틀렸던 거예요. 전 세계 동물학계가 주목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가 자신의 모든 연구 결과를 뒤엎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의 토종견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이 틀렸던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본 적이 없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 특별한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연구실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샌프란시스코 동물행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야생동물부터 반려동물까지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연구해왔죠. 하지만 그날 만난 진돗개는 제가 알던 모든 이론과 경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검진대 위로 올라선 진돗개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이런 낯선 환경에서 공포와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날카로운 의료기구의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주인의 괜찮아라는 한마디에 마치 모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한 듯 차분히 앉아 있었죠. 검사가 끝난 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돗개는 마치 숙련된 의료진처럼 연구소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각 치료실을 살피던 중 수술 후 회복 중이던 골든 리트리버의 케이지 앞에서 멈춰섰죠.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동안 진돗개는 부드러운 걸음걸이로 케이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치 오래된 친구를 위로하듯 골든 리트리버를 바라보며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울었어요. 평소 낯선 개들 앞에서 불안해하던 골든 리트리버의 긴장된 몸짓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걸까요? 진돗개의 주인 김민수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의 눈빛이 깊어졌죠.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예요. 김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한밤중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깊이 잠든 시간, 진돗개가 갑자기 각 방을 돌아다니며 짖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진돗개의 기민한 후각과 판단력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을 때 이 진돗개는 전문 간호사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의 보행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힘들어 보일 때면 몸으로 받쳐주고 심지어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약봉지를 물어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찾아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의 토종견들에 대한 자료가 가득했죠.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백두산 지역의 토종견, 풍산개에 대한 연구였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생존하는 놀라운 체질, 한 번의 경험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학습 능력, 그리고 진돗개 못지않은 충성심까지. 저는 즉시 한국의 수의학 전문가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준호 교수와의 화상통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수천 년간 험한 산악지형과 극단적인 기후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며 놀라운 적응력과 지능을 발달시켰죠. 이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연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이 특별한 견종들의 능력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죠.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저는 이 독특한 견종들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한 본능이나 훈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도의 지능과 판단력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완벽한 대처를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능력입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기존의 동물 행동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예지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험실에서 심한 두통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연구소에 있던 진돗개가 제 상태를 먼저 알아챘고 믿기 힘들겠지만
제 가방에서 진통제를 찾아내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행동을 가르친 적이 없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끝없이 쌓여가는 연구 자료들, 현장 관찰 기록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져 갔고 그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키보드 위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견종과도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역사가 아닌 인간과 동물이 함께 진화해온 경이로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의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진화하며 인간과 깊은 유대를 쌓아온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요. 그들의 뛰어난 신체 능력부터 놀라운 지능,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가치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이 가득한 늦은 밤, 3D 스캐너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한 걸작품이었습니다. 차가운 실험실에서 진돗개의 근육 구조를 분석하던 그날,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개들의 근육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죠.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모든 근육 조직이 최상의 효율성을 위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대퇴부 근육 구조는 경이로웠습니다. 일반 개들의 근육은 지속적인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진돗개의 근육은 마치 육상 단거리 선수처럼 순간적인 폭발력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죠. 한 번의 도약으로 2m 높이의 담장을 넘는 모습은 이러한 근육 구조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제 동료 연구원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돗개의 근육 섬유가 일반 개들과는 전혀 다른 배열을 보이고 있어요. 속근 섬유의 비율이 놀랍도록 높습니다. 최고 45에서 53cm. 체중 15에서 23kg의 중형견 크기를 가진 진돗개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말려 올라간 꼬리와 쫑긋 선 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형적 특징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인지 깨달았습니다. 진돗개의 귀는 초저주파 영역대까지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미세한 호흡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청각 구조였죠. 말려 올라간 꼬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재빠른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죠. 진돗개의 근육 섬유는 보통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의 근육처럼 말이죠. 진돗개의 모색도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황구, 백구, 호구, 흑구, 적구, 이 5가지 모색은 단순한 색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황구의 경우 털의 색소 구조가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풍산개를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최고 48에서 60cm, 체중 20에서 27kg의 체격을 가진 풍산개의 몸은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특히 혹한기 실험에서 보여준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기록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풍산개는 놀랍게도 정상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밀은 이중모와 특별한 피하 지방층에 있었죠. 마치 최첨단 방한복처럼 풍산개의 이중모 구조는 외부에 찬 공기는 차단하면서도 체내의 열은 효과적으로 보존했습니다. 피하 지방층은 마치 자연이 만든 완벽한 단열재 같았죠. 이런 구조 덕분에 백두산의 혹한에서도 생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풍산개의 근육 구조도 놀라웠습니다. 진돗개가 단거리 선수라면 풍산개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할 수 있었죠.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는 특별한 근육 구조는 장시간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었죠.
두 견종 모두 놀라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개들보다 약 30% 더 발달된 후각, 초저 주파까지 감지하는 청각, 야간 시야까지 확보되는 시각까지. 이는 단순한 진화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적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들의 골격 구조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요. 대형견들이 흔히 겪는 고관절 이형성증이 이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튼튼한 골격 구조만이 살아남은 것이죠. 면역 체계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일반적인 개들에게 흔한 유전병이나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오랜 세월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얻어진 강한 면역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수의학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이들의 신체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한 걸작품이에요. 각각의 특징들이 모두 생존과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죠. 이러한 신체적 특징들은 단순한 외형적 차이를 넘어 각각의 환경에서 최적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자연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완벽한 적응의 결정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실험실 창문을 때리던 늦은 밤,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진돗개의 문제 해결 과정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죠. 실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들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실험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3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열쇠를 꺼내 두 번째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도구로 마지막 상자를 열어야만 간식을 얻을 수 있는 복잡한 과제였죠. 대부분의 개들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상자를 무작정 긁거나 물어뜯었죠. 심지어 몇몇은 지저대며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에게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우선 30초가량 상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푸는 인간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시도에서였습니다. 진돗개는 첫 시도에서 얻은 경험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3분이 걸렸던 과제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해결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닙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급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마치 인간의 사고 과정과 비슷하죠. 풍산개의 실험 결과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풍산개는 처음에는 진돗개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일단 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그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진돗개에게 높은 장애물을 넘어 목표물에 도달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시대로 장애물을 넘었지만 몇 번의 시도 후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죠. 진돗개는 장애물을 우회하는 더 효율적인 경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실험을 지켜보던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한번 학습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진돗개는 스스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감정인식 능력 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감정 상태의 사람들과 개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는데 진돗개와 풍산개는 마치 전문 심리 상담사처럼 인간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읽어내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두통으로 고생하던 날의 일입니다. 연구소의 진돗개가 평소와 다르게 제 곁을 맴돌더니 갑자기 제 가방으로 달려가 진통제를 물고 왔습니다. 누구도 이런 행동을 가르친 적이 없었죠. 이는 순수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학습 방식은 일반적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 학습하는 반면 진돗개와 풍산개는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어요. 마치 인간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처럼 한 번의 경험으로도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 실험에서 풍산개는 또 다른 특별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맡아 질서를 잡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관찰되었죠. 이는 높은 사회적 지능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들의 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지능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것입니다. 연구 발표회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 반사나 본능이 아닌 고도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은 마치 체스 선수가 수를 읽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동물의 지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인간에 근접한 지적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진돗개와 풍산개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시애틀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김소의 할머니와 진돗개 하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죠. 주방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하루는 한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김소의 할머니의 딸인 박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중에 자주 길을 잃으시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있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방향을 잃고 헤매실 때면 하루가 늘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루가 할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약봉지를 물어다 드렸죠. 심지어 할머니의 컨디션에 따라 산책 코스와 시간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것은 단순한 시간 기억이 아니었어요. 저는 연구 노트에 기록하며 설명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의 걸음걸이, 호흡, 안색까지 살피며 그날의 산책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행동이죠. 시카고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10살 민우와 풍산개 백구의 이야기였죠. 민우의 부모님은 백구가 오기 전과 후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민우의 감정 번역가 같았어요. 민우의 어머니 최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백구가 먼저 알아채고 대처했거든요. 패닉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 민우를 진정시키고 때로는 저희에게 와서 민우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했죠. 연구자로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백구의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민우가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백구는 먼저 부드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어요. 때로는 장난감을 가져와 기분을 전환시키기도 했고 심할 때는 자신의 몸으로 민우를 감싸 안아 안정감을 주었죠. 포틀랜드에서는 임신부를 구한 진돗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이영주 씨가 갑자기 진통을 겪었을 때 진돗개 태양이 보여준 대처는 놀라웠습니다. 태양은 즉시 이영주 씨의 휴대폰을 물어다 주었고 현관에서 크게 짖어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죠. 태양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영주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조산기가 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태양이 이웃을 불러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기도 위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보호 행동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적인 케어를 제공했어요. 노인에게는 더욱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대했고 아이들과는 더욱 조심스럽게 놀아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상황 인지 능력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풍산개가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아이가 베란다에 너무 가까이 가려 할 때는 몸으로 막아섰고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대려 할 때는 짖어서 부모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는 고도의 인지 과정이 필요한 행동이에요. 이러한 사례들은 진돗개와 풍산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를 함께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들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한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3살 된 진돗개 태산이와 2살 된 풍산개 하늘이를 관찰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2마리의 개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농장을 순찰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농장 주인 김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역 다툼도 있었고 서열 문제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견종의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풍산개 하늘이는 예민한 감각을 활용해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상황을 파악했고, 진돗개 태산이는 침착하게 대응 방법을 결정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베테랑 파트너 같았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야생동물이 농장에 침입한 적이 있었어요. 김철수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소리를 감지하고 태산이에게 신호를 보냈죠. 태산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농장 가축들을 안전하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가 완벽한 팀워크로 위기를 막아냈죠. 시애틀의 교외 지역에서는 더욱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쌍둥이 형제를 돌보는 진돗개와 풍산개의 이야기였죠. 풍산개는 아이들의 감정적 안정을 책임졌고, 진돗개는 물리적인 보호와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마치 서로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역할을 나눴어요. 쌍둥이의 어머니 박미경 씨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불안해하면 풍산개가 먼저 다가가 진정시키고, 그 사이 진돗개는 다른 아이를 보호하며 안전한 공간으로 안내했죠. 이런 완벽한 협력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도 이들의 특별한 시너지가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훈련 세션을 촬영하고 분석했습니다. 진돗개가 먼저 새로운 명령을 습득하면 풍산개는 진돗개의 행동을 관찰하며 빠르게 학습했어요. 반대로 풍산개가 먼저 터득한 기술은 진돗개가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아이의 존재를 감지하고 태산이에게 알렸어요. 태산이는 즉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아이 곁에서 안정감을 주었죠. 태산이가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하늘이는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은 때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족할 수 있었는데, 이때 풍산개의 빠른 판단력이 큰 도움이 되었죠. 반대로 풍산개의 활발한 성격이 때로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돗개의 차분한 성격이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성공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충분한 활동 공간과 운동량의 보장. 둘째, 각 견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관심과 훈련. 셋째, 두 견종 모두에게 공평한 애정과 관심의 분배였죠. 밤이 되면 두 마리는 더욱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산개는 밤중의 경계를 담당했고, 진돗개는 가족들이 잠든 실내를 순찰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린 자연스러운 분업이었죠. 이들의 협력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장의 다른 동물들도 이 두 마리의 리더십 아래에서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마치 작은 사회가 형성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공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마지막 관찰 일지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돗개와 풍산개는 더 이상 단순한 토종견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이들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제가 관찰한 사례 중에는 1인 가구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김지연 씨는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진돗개 별이가 있어 안심이었습니다. 별이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만 들어도 주인이 올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고, 피곤해 보이는 주인을 위해 산책 시간도 알아서 조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려동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는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인의 감정적 허전함을 채워주는 동반자이자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인 돌봄 분야에서의 활약입니다. 시애틀의 한 요양원에서는 풍산개와 함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 관리부터 정서적 안정까지 풍산개들은 전문 간호사 못지않은 케어 능력을 보여주었죠. 풍산개가 오고 나서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요양원 원장 존슨 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산책을 도와주며 위험한 행동을 미리 막아주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는 의료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동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진돗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진돗개와의 교감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높은 지능과 특별한 능력에 매료되어 무분별하게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들을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운동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양 전 교육에서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오래 혼자 있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교감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영리한 만큼 지루함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과 훈련을 통한 지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복종 훈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가족 전체를 자신의 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일관된 태도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은 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더 넓은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조 현장에서의 활용, 치료견으로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노인 돌봄 시스템과의 연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극한 환경 적응력이나 질병 저항력 같은 특성들은 다른 견종의 개량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순수한 혈통과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상업적 번식이나 개량은 오히려 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한 개가 아닌 오랜 세월 한반도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진화해 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특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견종 중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로잡은 건 어느 쪽인가요?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가득한 진돗개일까요? 아니면 극한의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풍산개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실제로 이 특별한 견종들을 키워보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토종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